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지금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에서 박사호 과정으로 있는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Variational Auto-encoded Regression of Visual Data 그리고 거기다가 Generative Adversarial Loss라고 써져 있는데요. 사실 저 윗부분이 제가 이번에 CVPR에 냈던 논문의 주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이용해가지고 확장을 한 결과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무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요즘의 이슈는 슈퍼바이즈드 혹은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들을 딥 아키텍처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한 2012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에 레이블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확인이 됐죠.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또 임프레시브합니다. 그래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외에도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가 보통은 훨씬 많으니까요. 이거를 딥 아키텍처로 어떻게 다루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요. 이거는 레이블이 된 데이터에 비해서 약간 연구가 좀 늦었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수많은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가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는 크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압축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흔히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통해서 피처 만들어내는 걸 많이 했었죠.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각각의 시멘틱한 혹은 어떠한 특성별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예전부터 연구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선 두 결과를 이용 혹은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데이터와 같은 성질의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은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확률적인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보통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문제 쪽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할 정도로 확률 모델이, 특히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정도로 확률 모델이 이미지를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기존의 확률 해석에 뉴럴 네트워크가 잘 융합이 되어 들어가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죠. 첫 번째 예로 들면은 오토인코더에다가 베리에이셔널 베이스를 합쳐가지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하나 나왔었고요.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 익숙하고 흔히 간이라 해가지고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큰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가장 큰 줄기 중 하나에서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던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떠한 바틀렉이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압축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김으로써 어떠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피처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쪽을 확률 변수로서 디자인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랜덤 샘플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인코더가 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프로미싱한 결과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돌려보면은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죠. 다양한 말이 있지만 바틀렉 넘어가면서 데이터에 손실이 있다 이런 말들도 있고, 어쨌든 이쪽이 그렇게까지 실용적으로 쓸 정도까지 큰 레졸루션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번은 간인데요. 간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신기하죠.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뭐 제너레이터에서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그 이미지를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어떠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 경찰을 속이려고 하고 이 경찰은 최대한 이 위조 지폐를 잘 잡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이 둘이 계속 시퀀셜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다 보면은 이 제너레이터에 나오는 돈은 결국에는 진짜와 구분할 수 없다 라는 게 결국에는 간의 내용이죠. 간은 결국에는 뭐 보시면은 게임 이론의 이퀄리브리엄과 똑같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뭐 수렴은 좀 잘 안 되지만 기존의 오토인코더 베이스 그러니까 로스를 이제 줄여가는 식으로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고 큰 레졸루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와 결합되는지에 대한 이제 역사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리그레션입니다. 리그레션인데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리그레션이냐면은 비주얼 데이터가 아웃풋인 경우에 대한 리그레션을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의 리그레션은 일종의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고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 리스폰스가 있을 때 새로 들어온 이제 입력에 대해서 어떠한 리스폰스가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확률적인 모델인데요. 이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차이점은 아웃풋 리스폰스가 비주얼 데이터라는 건데요. 비주얼 데이터가 굉장히 높은 디멘전의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리그레션 방법으로는 풀기가 어렵죠. 이 문제를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방법으로 찾아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입력이 주어지면은 입력에 맞는 아웃풋 리스폰스가 이미지로 주어지고요. 여기서 이미지는 요 스켈레톤에 맞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딱 보시면은 답이 없는 문제죠. 사실 여기서 만든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다양한 제약 조건이 들어가야 거기에 알맞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거 문제를 좀 더 잘 풀기 위해 가지고 보통은 컨디셔널한 어트리뷰트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성별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줌으로써 가능한 해의 숫자를 줄이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리그레션을 썼을 때 이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트리뷰트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샘플을 줍니다. 이런 입력에 대해서는 이런 아웃풋 리스폰스, 이런 입력에 대해서는 이런 아웃풋 리스폰스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임플리시트한 어트리뷰트를 줘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제 새로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좋겠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고요. 보시면 이제 약간 다르게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건 좀 더 기존의 리그레션 같이 그려본 건데요. X축이 이제 입력이고 Y축은 그냥 이미지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하면 이제 약간 타임라인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 비디오 인터폴레이션 같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있고 이미지가 몇 초에 들어왔는지가 존재한다면 이제 새로 들어온 이미의 초에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리그레션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들었던 예에서 입력으로 일단 스켈레톤이 주어지고 여기서 포즈들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스켈레톤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포즈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한 리그레션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풀고자 하는 거는 이미 약간 이런 입력과 어떠한 이미지의 페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를 해석하기 위한 리그레션 모델을 제안하는 게 목표였고요. 이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크게 앞서 보여줬던 타임라인과 이 스켈레톤의 예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큰 컨트리뷰션은 일단 비주얼 데이터를 낮은 디멘전의 레이턴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리그레션을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주얼 데이터를 다 보내버린 낮은 디멘전의 스페이스에서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그걸 디코딩한 결과가 실제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한 리그레션과 결과를 같게 만들자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첫 번째로 풀기 위해서는요
예전 버전이 이제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리그레션을 이제 결합한 게 첫 번째 개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이미지를 개선한 건데, 먼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일단 제가 리그레션 후 비주얼 데이터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요 이미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리그레션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보시면은 아래 그림 같겠죠. 이제 이미지가 스켈레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스켈레톤이 아니고 타임라인이어도 됩니다. 스켈레톤이 있고 어떤 이미지들의 페어가 쭉 있으면은 이 이미지들을 각각 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 매핑된 결과가 요 파란색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 매핑된 파란색 X마다 결국에는 어떠한 요 해당되는 입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리그레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미지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는 매핑이 존재하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미지로 가는 또한 매핑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따가 가정을 하죠. 이따가 가정을 하면 이제 이 새롭게 주어진 리그레션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한 점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결국에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리그레션의 결과와 같기를 바라는 게 제가 풀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바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포뮬레이션이고요. 이거를 좀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수학적인 혹은 이제 좀 테크니컬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제 제가 매핑을 하고자 하는 중간 스페이스가 결국엔 가기 위한 인코더가 존재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X는 약간 입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타임라인일 수도 있고 스켈레톤일 수도 있고, Y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XY 페어를 레이턴 스페이스로 매핑하기 위한 인코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핑된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 다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디코더가 있으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합습하는 게 있고,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이제 리퀘어먼트도 필요한데, 하나는 리그레션이 보통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 상에서 벌어지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한 이제 Z 스페이스 또한 컨티뉴어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목표입니다. 리그레션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한 결과와 데이터 스페이스 상에서 한 이론적인 결과랑 같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결합한 간단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수학적인 내용인데요. 그렇게 기존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간단히 이제 리뷰를 하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이제 기존에 인코딩되고 디코딩돼 가지고 나가는 이런 인코더 디코더가 확률적으로 좀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X가 요 스켈레톤이고 Y가 이미지인데, 얘네들이 레이턴 스페이스하고 매핑이 되고 다시 나가죠. 보시면은 요게 레이턴 스페이스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보통은 확률적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요거를 뭐 임의의 프라이어를 주어서 정의를 하겠죠.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 가능하면 쉬운 걸로.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서 이미지로 다시 나가는 디코딩 결과는 결국엔 라이클리우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이클리우드는 사실 보통은 저희가 디자인을 하죠. 뭐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 뭐 이제 가우시안인데 이쪽에 뉴럴 네트워크가 껴진 커널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풀지 못하는 거는 프라이어와 라이클리우드가 주어지면은 보통은 포스테리어를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지만 보통은 베이즈 룰을 계산하다 보면은 분모를 계산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걸 못 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도 그렇고 모든 방법에서는 이거를 근사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을 제안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방법에서는 요 근사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임의 형태여도 완전히 임의는 아니지만 거의 임의에 가까운 컨티뉴어스 형태면 된다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를 보통은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인코더, XY가 주어졌을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가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게 되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제 어떤 프라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다시 이미지로 나가는 라이클리우드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은 결국에 우리가 새로 제안한 이유, 새로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 부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포스테리어와 이제 거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쿨백 라이블러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타고 올라간 요 확률과 우리가 정의했던 프라이어 확률이 최대한 비슷해지면서, 그리고 요 라이클리우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로스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내용이고요. 보통은 그래가지고 Q를 딥 뉴럴 네트워크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죠. 저희 논문은 이제 여기서 이제 리그레션 방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그레션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파란색 X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거는 가우시안으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가우시안이고, 이거를 뭐 이제 잘 리그레션을 했다고 하면은 디코딩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 또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선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줄 수 있으므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 빨간색으로 우리가 구한 새로운 Z에 대해서 라이클리우드를 또 구해라, 이런 텀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사실 큰 모양은 변하지 않죠.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더 쉽게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위해서 쉽게 풀 때는 몇 가지 굉장히 간단한 확률들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베르누이라던가 아니면 제로민 가우시안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쉬운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이 경우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프라이어를 가우시안으로 정의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가우시안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올라가는 걸 결국엔 결과가 어떠한 가우시안의 형태로 역시 나오도록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결국엔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한 결과가 민 베리언스가 나오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결국에 이 X를 저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의 정의 자체가 주어진 앵커 데이터 역시 가우시안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 데이터 또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형태를 띠고 있으면은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이 빨간 데이터가 결국에는 GPR,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돌리면은 역시 가우시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리그레션 된 값들을 포함한 모든 베리어블들은 가우시안 형태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슈인데, 이 경우에는 요 가우시안 블록만, 리그레션 블록만 추가를 한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약간 이제 이 웍의 테크니컬한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인 트릭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트워크로 그려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이거는 인풋과, 그러니까 입력과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결국 입력만 주어진 결과인데요. 이 두 경우를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디자인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요 입력과 출력이 전부 다 주어진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쉬운데, 이 경우에는 이미지가 있으므로 이미지를 그냥 기존의 오토인코더 사용하듯이 인코딩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출력의 결과가 민과 베리언스가 나오는 거는 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가우시안 샘플링을 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진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다시 요거는 그냥 요 디코더가 같은 네트워크란 의미고 결국에는 디코딩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겠죠. 결국엔 앵커 데이터의 경우에는 똑같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입력만 주어진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요 인코딩 프로세스를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보통은 이제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저희가 몇 개의 입력과 거기에 따른 아웃풋 리스폰스의 페어를 가지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뭔가를 추측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하면은 요 입력만 주어진 경우에도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입력과 이제 출력이 주어진 경우에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기에 따른 입력 데이터도 있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결국에 두 개를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블록으로 돌리면은 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우시안의 형태로 구해낼 수 있겠죠. 예. 구해낸 다음에 이거를 디코딩 네트워크에 똑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에 돌려가지고 이미지를 찾는 게 네트워크가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구조는 결국에는 인코더 하나와 디코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습 방법 역시 제가 아까 이제 제안한 트릭으로 인해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비디오 인터폴레이션을 해본 결과인데요. 그냥 이미지를 시간에 따라 몇 장을 주고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인데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잘 되는 걸 아시겠죠. 예, 뭐 생각보다 보통 이런 방법은 비디오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는 뭐 RNN이나 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전 프레임들 간에 좀 이제 연관관계를 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실험적으로 돌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건 뭐 다른 예인데 다른 예는 좀 더 이제 약간 어려운 환경에서 해봤는데 베이스라인의 경우에 거의 잘 안 되죠. 근데 제안한 방법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결과를 내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예제에 대해서 실험한 거고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인트 벡터에 스켈레톤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예제였는데 이게 이제 스켈레톤이 주어졌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고 이 두 번째 로가 저희가 생성한 리그레션 결과였고 이거는 기존의 리그레션을 사용하지 않은 컨디셔널한 오토인코더 방법인데 얘보단 좋지만 좀 이제 그래도 엄청 임프레시브는 않죠.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좀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구조에다가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보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까지 푼 결과 보면은 이미지 레졸루션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보통의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이미지 레졸루션이 128x 128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실험적으로 그 이상 하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많은 경우에도 보통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평균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좀 로우 레졸루션, 64x64로 진행이 됐었고요. 파이오니어 웍이었으므로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특히 이 예제에 대해서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진행 사항이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저널 버전에 확장을 할 생각인데 이거를 아직 내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직 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쉽지 않은데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PPT 자료는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오토인코더 구조에다가 간을 약간의 슈퍼 레졸루션 하듯이 써가지고 이미지 레졸루션을 키우고 정확도 또한 무척 이제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예제인데요. 기존에 이제 RVA라고 쓴 게 이제 리그레이션 VA라고 제가 앞서까지 소개해드렸던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미지들이 있을 때 이거는 앵커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한 거, 오토인코더로 결과고, 이건 리그레이션한 결과인데, 리그레이션한 결과가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깔끔하진 않죠. 그래가지고 요 데이터를 이제 일종의 미드레벨 피처로 삼아가지고 간을 한 번 더 이제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거는 레졸루션이 4배로 커졌습니다. 256 x 256으로 실험을 했는데 사실 실험 결과 512, 512도 아마 될 것 같은데 512, 512로 하면은 제 GPU가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256 x 256으로 했는데도 이 경우에는 리그레이션 결과와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앵커라고 써놨는데 이제 리그레이션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인풋 아웃풋 페어를 앵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요 이미지, 요 앵커들과 요 앵커 2개를 실험했는데요. 이 경우에 스켈레톤도 같이 갖고 있는데 스켈레톤은 굳이 그리지 않았고요. 이 경우에는 예, 그래가지고 요 앵커들을 주고 타겟으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의 스켈레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스켈레톤에 맞는 이미지를 이 앵커들을 보고 생성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이번 실험이었는데요. 하면은 이제 기대되는 결과는 요 옷을 입은 사람이 얘와 이제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타겟이 이렇게 좀 굉장히 여자분인데 여성스러운 포즈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느 정도 옷은 이 사람의 걸 따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포즈를 취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옷에 대해서도 비슷한 포즈를 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결과가 이제 기존의 결과에 비하면은 훨씬 더 깔끔한 결과를 얻는데 성공을 하였고요. 아마 이게 좀 이제 실험상 제약으로 인해서 파인튜닝을 거의 하지 못한 결과인데 아마 간단한 파인튜닝을 거치면은 좀 더 좋은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부분을 전부 다 겐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자체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간으로 대체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간 자체가 구조만 보면은 제너레이터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간에서 인코더를 붙여가지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구현할 때 보면은 거의 오토인코더를 대체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턴트 그러니까 간의 경우에는 샘플링한 입력이죠. 입력 자체를 만들 때 약간 베리에이셔널 형태로 만드는 게 좀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실제로도 좀 잘 되더라고요. 아마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웍도 사실상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부분이 간으로 완전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드 간이나 이런 형태로 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그래가지고 컨클루전을 하면은 새로운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을 제안했고요. 여기서 굉장히 높은 디멘전의 비주얼 데이터를 이제 리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이 됐는데 기존의 이제 싱글 오토인코더 구조로 이제 새롭게 GPR과 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새로운 건데 이제 간 구조로 이제 컴바이닝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오토인코더 구조를 일단 간으로 갈아 낀 다음에 스택 간 형태로 이제 새로 윗단에 하나 더 간을 붙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레졸루션에서도 이미지를 잘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GPU가 사양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그 타이탄 그냥 X 타이탄엑스가 12기가 12기가입니다. 근데 256까지는 잘 되는데 아마 512를 쓰는 순간 좀 이제 네, 빨리 오시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T40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24기가짜리. 아마 24기가만 안 터질 것 같습니다. 예. 포즈 같은 정보를 그냥 이렇게 묶어서 트레이닝하지 않고 인포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특징을 가진 거는 별개의 변수로 예. 분리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나눠서 학습을 하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식으로는 모델을 아, 쓰진 않으죠? 예,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인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하게 그냥 자동으로 입력 정보를 분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인포간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는 이제 입력의 형태가 숫자와 같은 이제 멀티노미얼이라던가 아니면은 단순한 이제 유니폼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제약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입력이 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스켈레톤 같은 걸 넣었을 때는 분리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또 약간 슈퍼바이제이션을 줘가지고 문제를 풀려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문제 자체가 리그레션이 아닌 경우에는 예. 혹시 무조건 이게 리그레션으로 바꿔서 해결해야 되는 형태의 모델이 예.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이제 리그레션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걸로 디자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리그레션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술이긴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문제를 리그레션으로 바꾸어서 풀게 해 놓긴 했는데, 사실 성능을 생각한다면은 좀 더 다른 이미지들 사이에 시간적인 연관관계나 이런 걸 좀 더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모듈을 이제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더한 좀 이제 컴바인 한다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연구하신 거에서 X 스켈레톤하고 예. 레이턴트 스페이스 G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스켈레톤은 이제 그러니까 관절이 32개로 나눠졌더라고요. 그 데이터셋이. 그래가지고 그 관절이 3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96디멘전이고요. 이미지는 이제 뒤에 보여드렸던 결과는 제가 256 x 256으로 이미지를 크롭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Z 스페이스. Z 스페이스는 64디멘전으로 실험을 한 게 있고 128디멘전으로 한 게 있는데 둘이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성능 측정을 할 때 매트릭은 어떤 걸로 사용을 하나요? 예, 성능 측정 매트릭이 보통 이 제너레이션 하는 예제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애매한데요. 아시다시피 제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테스트 리그레션을 시험을 할 때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거기서 아웃풋 리스폰스는 보지 않고 입력만 이제 보고 이미지를 만들어 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제 실제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 사이에 디스턴스를 이제 구했습니다. 디스턴스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뭐 SSIM인가 약간 사람의 뭐 쉐이프나 이제 약간 텍스처나 이런 정보를 같이 보는 이미지를 비교하는 디스턴스 메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정량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Z 스페이스가 컴프레스드 된 것뿐만 아니라 약간 네. 매니폴드를 평평하게 만들어준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네. 이용해서 평균의 위치가 이미지의 평균과 같은지 뭐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나요 혹시? 예, 그것도 좋은 이제 방법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상에서의 분포와 이미지의 분포를 좀 이제 알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평균을 구한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레이턴 스페이스 자체가 민과 베리언스를 해주는데 딱 이제 베리언스가 제로인 경우 민 펑션만 봤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이제 그 민 펑션에다가 구해놓은 이제 베리언스를 조금씩 더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토인코더와 리그레션을 더한 베이스라인이고 이게 저희 방법인데 예, 그냥 민 펑션의 경우에는 오토인코더 자체가 일종의 인터폴레이션을 잘 해주는 역할이 있으므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처럼 어느 정도 노이즈는 아니죠. 퍼터베이션을 준 결과 이 경우엔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저희 방법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요 나이브한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결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민 펑션의 형태는 같지만 이때 퍼터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저희 방법은 실제 GPR처럼 어느 정도 그 퍼터베이션에서 아웃풋 리스폰스의 시멘틱한 특성을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GP를 쓰면은 예. 디멘전이 커지면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64 디멘전 예, 리그레션도 맞습니다. 잘 되나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 64디멘전을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상에서 GP 결과가 정확할 필요는 없죠. 그래가지고 64디멘전의 각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잘 맞추는 역할은 디코더로 모두 모는 형태로 문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그 예. 마지막 컨클루전에서 예.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겐이랑 결합한 형태를 네. 쓰는데 사실 그건 원래도 그 전에도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 오토 인코더랑 이제 간을 결합하는 건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요즘.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 이제 새롭게 제안하는 거는 오토 인코더 리그레션, 제가 제안한 방법에다가 간을 붙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포겐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예. 포즈를 인포겐으로 한번 흘리고 거기서 네. 나온 컨디션 Z 값을 저쪽에다 컨캣 해가지고 네. 인포겐을 돌리면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그 비슷한 웍을 제 후배 학생하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과가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포즈를 넣고 인포간 통해서 분리를 하고 이미지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미지에서 포즈 정보와 포즈가 아닌 어피어런스 정보, 예를 들어 옷이나 이런 게 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포즈 같은 경우만 돼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네트워크 막 제안하고 이렇게 해도 완전히 좀 되지 않는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순히 인포간 같은 걸 써서 하기에는 좀 둘이 좀 잘 엉켜 있더라고요. 그거를 인탱글을 푸는데 미리 한번 풀어놓은 거를 넣고 네. 거기서 보틀렉에서 풀려고 해도 안 풀린다는. 아마 그 인탱글 하는 게 좀 이제 올 CPR 쓸 때까지는 없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번 CPR 끝나고 나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거 써가지고 붙이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리그레이션에서 예. 이 리그레이션이 지금 실험하신 거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들어갔을 때 네.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바뀌고 그게 이제 또 레이턴트에서 나온 그 실수들이 네네. 또 이제 디코더를 탔을 때 어떻게 네. 또 바뀌어서 이제 이미지로 꽂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예, 그거를 제가 약간 저도 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이미지들이 맺히냐를 좀 이제 보면 좋으니까 여기 실험에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그리진 않았었는데요.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맺힌 다음 64디멘전을 직접 보긴 힘드니까 3디멘전으로 뭐 이제 티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낮춰서 확인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저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이제 한 곳에 좀 이제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좀 뭉쳐있는 효과는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리그레션이 뭐 발생하면은 최대한 이제 비슷한 어피어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도록 이게 뭉쳐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뭐 야구 스윙이나 골프 스윙 같은 걸 이제 학습해놓은 결과에서는 비슷한 어피어런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약간 이제 리니어하게 이제 분포하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리니어하게 분포하는 거는 기존의 오토인코더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 건 확인했는데
그때 약간 이제 퍼터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약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들으면서 예, 마지막 결과를 뽑아내는 이미지는 네, 이미 학습을 시킬 때 그 네. 타임 스탬프처럼 네. 이미 레이블을 붙여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뽑아낸 게 아닌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냥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서 리그레션 한 다음에 그냥 그거를 디코더 단순히 통과해 나온 결과에다가 여기서는 제가 시간상 설명을 좀 뺐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일단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맨 아래인데 예를 들어 타임라인의 경우에는 몇 가지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에 따른 아웃풋 리스폰스에 대한 그 셋을 갖고 있죠. 리그레션을 하기 위한. 걔네들만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디코딩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새롭게 테스트상에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저 테스트를 위해 갖고 있는 앵커와 비슷한 성질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어떤 그 어피어런스가 같은 그런 이미지들만으로 다시 늘 파인 튜닝을 해야 예, 뽑아낼 수 있는. 완전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없는 이미지를 테스트상에서 만들어내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 테스트상에서 저희가 리그레션 할 때 갖고 있는 몇 가지 어트리뷰트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다른 어피어런스지만 같은 포즈를 가지고 있는 네, 걸로 되면은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직접 들어갈 때는 그거는 이 스페이스는 포즈만을 모델링하고 있는 스페이스라고 해석을 하고 디코딩 될 때 어피어런스가 디코딩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저희도 좀 해보긴 했었는데 실험적으로 보여주기가 약간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 내용을 뭔가 논문이나 이런 데서 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봤을 때 이 결과에서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저 맨 오른쪽 같은 포즈는 사실 취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약간 이 옷을 입은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보아 포즈를 나타내는 어떤 정보와 어피어런스를 나타내는 정보가 분리돼가지고 학습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구조에서 예. 인코딩을 하실 때 이미지랑 그 포즈 인포메이션을 같이 넣어 주시잖아요. 일단 디코딩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인데요. 이때 인코더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냥 이미지만 넣어줍니다. 이미지만 넣어주고 이제 이 입력 데이터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